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4일이고요. 오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내각제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각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결국은 정권이 재창출되기 어려울 때 혹은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꼭 내각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곤 하죠. 결국에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본인들이 세력만 갖고 있으면은 천년만년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각제인데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명확하게 정착이 돼 있는 서구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내각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사실상 내각제화 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각제로 향하는 길 딱 걸렸다는 거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내각제, 문재인 정부 강요 45%가 의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임명된 49명 중 22명, 44.8%, 45%가 의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7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임명 동의를 얻으면 이낙연, 정세균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새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명 당시 4선, 정세균은 6선, 그리고 김부겸 역시 4선 의원 출신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총리와 장관직에 전형직 국회의원이 기용되는 사례가 유난히 많다는 거죠. 사실상 의원 내각제 수준이다. 의원 내각제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 임명한 49명의 총리 및 장관 가운데 22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이었고요. 비율로 따지면 44.9%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정부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노무현 76명 중 14명,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는 33회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2003년 대통령 된 이후 5년간 임명한 총리와 장관 숫자는 76명, 그리고 당시 장관 중에 전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14명입니다. 비율은 18.4%죠. 이들의 국회의원 당선 횟수는 33회였습니다. 최다선은 5선 의원으로 총리직을 수행한 이해찬이죠. 그리고 입각이 이루어졌던 부처는 19개 중 10개였으며 통일부, 보건복지부, 농림부는 2차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직위를 복수로 역임한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초선이었던 김진표 의원 재경직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도 했습니다. 재선이었던 한명숙 환경부 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정세균도 노무현 정부 당시 3선 의원으로 산자부 장관을 한 적이 있죠. 이명박 정부 51명 중 15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은 51명이었고요. 국회의원 출신 15명, 29.4%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45%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당선 횟수의 합은 34회, 최다선은 4선 이재호 장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의원을 여러 차례 4명 중 3명을 국회의원 출신을 임명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내각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초대 한승수 총리를 제외하고는 의원 경험이 없는 인물이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국회의원 출신들이 일종의 정무장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정무장관 역할을 했던 특임장관을 제외한다면은 의원 출신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의원 내각제와는 충분히 거리가 있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죠. 박근혜 정부, 다른 정부에 비해서 1년 짧지만은 어찌되었건 계산을 해보면은 45명의 총리와 장관이 있었고요. 의원 출신은 1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율은 24.4%, 당선 횟수의 합은 30회입니다.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했었죠. 5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24%, 그리고 이명박 정부 18%,
반면에 노무현 정부도 18.4%, 그죠? 29%, 30%가 이하였어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 49명 중 22명, 당선 횟수 65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의원 출신이 22명으로 그 비율이 45%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과거 정부에 비해서 뚜렷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선 횟수를 합하면 65회에 달합니다. 최다선은 6선의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원래 국회의장이 3부 요인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 당연히 의전 서열이 높고 3권 분립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을 했던 정세균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스스로 급을 낮추고 3권 분립을 훼손했죠. 부처 역시 18개 중 절반을 훌쩍 넘는 13곳에서 의원 입각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축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곳에서는 2차례 이상 의원들이 앉았습니다. 행안부와 중소벤처부는 각각 임명된 3명의 장관이 모두 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개헌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사실상 내각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농공힘상, 말기에는 친이내각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입각 사례가 많아진 원인,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과 적폐청산을 주요 국정관계로 삼은 영향이라는 게 분석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추미애, 박범계, 김부겸, 진영, 전해철. 진영을 제외하고는 핵심 중에 핵심들이죠. 진영은 이제 배신을 해버려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배신을 해서 자리를 줬던 거고, 그죠? 용산 지역구를 뺏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그리고 장관은 아니지만 국정원장에 박지원이 임명된 거 역시 유사한 맥락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인 박지원이 국정원장도 됐죠. 그리고 문체부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거는 탄핵이 돼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을 했던 거고 그런 일인데 그 수습을 하라고 도종환을 또 장관으로 임명했죠. 결국 부처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원이 가서 해결한다. 딱 의원 내각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원 출신 입각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전문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결국 정무적인 고려가 앞선다는 지적입니다. 정권 초기에는 농공행상, 말기로 접어든 최근에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권 출범 직후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등 4명의 의원이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에서는 농공행상식 인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전해철, 권칠승, 황희 등이 입각을 했습니다. 특히 황희 같은 경우는 진짜 경력도 그렇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야당에서는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자가 없냐라면서 친이 내각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그죠? 국회와 정부의 관계의 문화를 내각제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각제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상태고 이미 꽃이 다 폈습니다. 그냥 이름만 대통령 중심제지 사실상 내각제화 된 겁니다. 그러니 이자들은 만약에 내각제 세력들이 내각제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딜이거든요. 그런 딜들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 논의, 이게 민주당에서 원하는 핵심이에요. 그 전까지는 문재인 지지율 80%, 90% 될 때는요, 이자들은 내각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상 왜 입에서 얘기를 안 했냐? 사실상 정부는 내각제화를 시켜놓고 딜로 서로 주고받는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제안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안을 낼 것이고요. 이거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못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토적 세력, 그죠? 2대, 3대 내려오면서 갖춰온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내각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댓글 올려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다 거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지역에 이렇게 토처럼 돼 있는 사람들, 유승민이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 좋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를 제안한다면은 사실은 주고받을 게 아니라 저쪽에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만 삭제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미 정부는 내각제화 시켜놨는데, 그래, 그러면 서로 딜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야가 합의된 아주 평화롭고 여야가 공존하는 헌법 개정안이 나왔으니, 그죠? 개헌안이 나왔으니 국민 투표에 붙입시다가 되면은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했다는데,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두 손 맞잡았다는데 그 개헌안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의 저자들을 끝장내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다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김종인이 내각제 세력이다가 아니게 됐다는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생겼다.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안철수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아무리 따져봤더니 별의 순간을 잡을 사람은 역시 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그냥 직접 대통령을 하려는 생각도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각제는 기회주의자들이 손잡는 거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대통령제 하고 싶어 하다가 내가 힘이 좀 빠지면은 그때는 내각제로 가겠다라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문재인이 정권 재창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각제화를 끌고 가는 이유가 있죠. 문재인 정권 지금 내부로부터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런 게 내부로부터 분열이죠. 김부겸, 이재용 등 사면 각계 의견 대통령께 전달할 것. 김부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김부겸은요, 학폭 논란도 있고요, 세금을 안 낸다던가 과징금 같은 거를 안 내서, 벌금을 안 내서 차를 갖다가 30번 넘게 압류당한 상태고요. 지금 군포에 있던 부동산 다운거래 의혹까지도 지금 본인이 직접 2001년에 다운 계약서 썼던 것을 또 고백을 했거든요.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야당에서 김부겸 안 된다고 해도 어차피 임명을 할 게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국무총리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김부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부겸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총리로 임명된다면은 경제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드리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원욱이라는 의원이 이재용 사면 필요성이 강력하다,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또 나섰습니다. 김부겸뿐만이 아니라 이원욱도 얘기를 꺼냈죠. 정세균의 측근인,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정세균도 조만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큰데, 이원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언제 니네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어떻게 감히 민주당 사람이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이 힘들어지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이재용을 석방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죠. 최근 야당, 종교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지금 이자가 처음입니다. 그런데요, 이원욱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7대 종단에 탄원도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거기에 지금 한기총이 원래 들어가 있는데 한기총의 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적법한 회장이 없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실 힘이 실리려면 한기총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면 필요성 이것은 정계, 재계, 종교계, 사회 각계에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오늘 이낙연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이재용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언급을 자제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을 묻는 질문에 외부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부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부겸까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언급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사람들 본인들은 막상 이 사람도 국회의원 하다가 국무총리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낙연도 이 사람들은 막상 본인들의 의원 내각제처럼 이미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것은 완전히 지금 대통령 중심제도 아니고 전제 군주정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위임이 된 것이지 대통령이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이 해야죠. 그게 대통령에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들은 천년 만년 뭐 이해찬이 얘기했잖아요. 20년, 30년, 100년 동안 본인들이 정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인데요. 지금 내분이 시작된 거죠. 이원욱, 김부겸, 이낙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약한 시점 조만간 찾아옵니다. 특히 8.15에는 저자들이 가장 약한 시점으로 사면을 정치적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저자들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가 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비판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긴급속보홍철기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적화를 막고 그죠? 적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을 막아야 되는데 개헌의 곁다리로 따라오게 될 내각제 우리 결국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적화될 수